네, 어제도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1,500명의 지지자가 모였다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역할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못다한 책임이란 건 많죠. 본인을 응원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저는 암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공화국이다 보니까 전체 책임이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말보다 윤영찬 의원의 해석,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암시라고 굉장히 선명하게 말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못다한 책임이 많다 이렇게 윤영찬 의원은 해석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 국회의원 다선 의원을 했었잖아요. 전남도지사 했습니다. 네. 국무총리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는 거의 안 해본 자리가 없어요. 한 자리는 못 해봤습니다. 대통령. 그렇죠. 네. 그리고 딱 그 연설하는 톤이나 내용이 네. 정치 유세 현장의 톤이잖아요. 네. 메시지도 그렇고요. 지금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한 가지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실 정치에 복귀해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전망을 해주신 겁니다.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이동학 최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넘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연금 개혁하겠다, 노동 개혁하겠다, 교육 개혁하겠다 이 건건이 내는 것마다 스스로의 발에 걸려서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정부가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만의 문제, 집권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힘들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인가 어제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결국 이낙연 대표와 함께 결국 우리는 한 팀이다. 함께 이 국민들의 어떤 파고를 막아내자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러한 측면에서의 앞으로의 이제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게 다수당이어도 분열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해서 하나된 목소리를 좀 내어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보듬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또 안 하셨어요. 들어오셔서 일성이 뭐였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재정립을 해라. 뭐 네. 좋은 말씀일 수 있어요. 본인 네. 관점에 따라서.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은 한국 존중해라. 네. 러시아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민주당에 관련된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사실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뭐 당원들 일부 빼놓고는 전부 다 민주당의 여러분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혁신일까지 띄웠잖아요. 네. 혁신일 띄웠다는 것은 당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죠. 자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의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이 네. 이낙연 전 지사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은 나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 것이고 네. 사실 본인을 따랐던 여러분들의 공천 문제 어느 정도 뭐 메시지를 내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이 깨지지 않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차피 자동적으로 배제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민주당을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민주당을 보존해 가면서 본인의 앞날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이것은 사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낙연 전 지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개된 일정을 보면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대외 관계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내 정치에게는 당분간 좀 함구하고 당이 혁신을 중심으로 어떻게 추스려지는지를 관망하고 지켜보고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당분간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죠. 다만 상황과 때가 오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제는 확실한 구심점이 생기게 된 상황이고 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서는 원심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 자칫 어떠한 충격이나 상황 변화가 올 때는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번에 혁신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 리더십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뭐 총리까지 지내셨고 또 당 대표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 보면 뭐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다 이런 정서까지 흐르는 마당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자칫 뭐 이 신중치 못한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게 나갔을 때 오히려 판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걸 의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가벼운 행보나 이런 건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때문에 국내에 돌아와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든 아니면 현실 정치에 대해서든 좀 직설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네. 그런 대외 정책이나 앞으로의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 이런 걸 가지고서 장외에서 외곽을 도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귀국에 따른 민주당 내 앞으로의 상황까지 좀 점쳐봤습니다.